안녕하세요.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미국은 7월달하고 9월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한국은 점점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일들이 터지겠습니까? 아수라장, 부채의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죠.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3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저축은행도 카드사도 연체율이 계속해서 비상등이 켜졌죠. 비상등이 켜졌다는 건 뭡니까? 깜빡. 지금 뭔가 조치를 안 취하면 이제 멈춘다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업계까지 연체율이 미친듯이 올랐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잔액이 1조 7천억이 늘었답니다. 지금도 주담대대출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답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다고요? 회복된 거 아니죠? 못 모르는 2030들에게 업계가 떠넘긴 겁니다. 마지막 지옥으로 갈 이제 노예들을 사냥에 이제 걸려든 거죠. 은행 건전성이 안 좋아지고 있죠. 충격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기업 대출도, 가계 대출도, 중소기업 대출도 다 안 좋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연체율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감원에서 은행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5대 주요 은행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연체율 수준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다고 얘기합니다. 연체율 추이가 금융 시스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건전성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요. 아니죠. 제2금융권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시학차주의 연체율이 늘어나서 저축은행은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고요.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카드론 연체도 3배, 4배, 3, 4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충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대출이 이제 씨가 마르는 거죠. 대출이 막히는 거죠. 대출금리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12%, 20%잖아요. 근데 이제 예대 마진이 줄어드니까 이제 못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대출 충당금이 늘어나서 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자기 은행 내부에 적립해야 되는 이제 돈도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엉망. 카드사의 8개 카드사의 연체율이 1.4%랍니다. 1.4%. 작년 이맘때가 한 1%였다고 하는데 한 0.4% 정도 오른 거죠. 게다가 중신용자, 저신용자들은 카드로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카드로나 현금 서비스에 1분기 연체 상승률도 매우 안 좋답니다. 1분기에 현금 서비스의 연체율이 3.8인데 작년 2.6 대비해가지고 한 47% 정도 늘었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카드론 연체도 안 좋고 대부업계는 더 심하답니다. 대부업계 연체율은 11%를 넘어섰답니다. 대부업계의 연체율 증가로 시용불량자도 늘어날 거라고 한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대부업체 25곳의 연체율이 11.5%. 1년 전에 6.7%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2배가량 오른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12.9%. 1년 전에 3.6이었는데 무려 4배가 늘었답니다. 이거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으니까 추가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 대출이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같이 터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연끌하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1조 7천억이 늘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도 주변에서 대출을 좀 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 연준은 7월하고 9월달에 기준금리 올려서 마지막 끝을 5.7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3.5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3.5, 미국 5.75, 2.25%가 벌어진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정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갔다라고 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됩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못해도 6%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연끌족들 다 망하고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전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못 그러고 있는 거죠.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어려워질 건 분명합니다. 저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괜찮을까요? 참 충격입니다. 복잡하죠. 한국은행의 속사정이. 가계대출 늘어나고 있고 한미금리 차 2%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고 가계대출 다축 늘리고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한국은행이 뭐 3.75까지 기준금리 올린들 뭐 미국하고 격차가 확 줄어듭니까? 아니죠. 한국은행이 뭐 지금 이제 3.5에서 3.75까지 올리는 걸 뭐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3.75가 아니라 4.75가 아니라 5.75를 올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참 어떤 일이 생기려나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직도 모르고 못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이제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5억 빌렸던데 2%일 때는 월 이자가 80 몇만 원으로 별로 부담이 안 됐겠죠. 근데 이자가 5%가 되면요. 5, 25, 1년에 이자만 2,500입니다. 월 200인 거죠. 그리고 5%가 아니라 8%가 되면요. 5, 8, 40. 이자만 1년에 4천 내야 되는 겁니다. 4천. 300 몇십만 원 이자 내려 그러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좀 지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힘겨워지는지를 지켜보면서 삶을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